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순회 경선의 첫 번째 투표지죠. 충청권에서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의 소감 먼저 들어보시죠. 대전, 충남에 이어서 오늘 세종, 충북까지 이제 과반을 넘는 지지를 보내주셔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전체 아마 선거인단 중에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주말 사이에 치러진 이 충청 지역 순회 경선에서 54.7%라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대전 충남에 이어서 세종 충북에서도 과반이 넘는 득표율을 얻게 됐는데요. 자,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본인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득표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사실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저도 이렇게 과반까지 넘기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확실히 완승을 거두셨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저는 홈그라운드에서 싸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뭐 고향이거나 이런 것인 것은 아니라 네네. 우리가 항상 뉴스를 보면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뉴스가 편성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하. 정책적으로 보면 뭐 기본소득, 기본대출, 뭐 이런 기본주택 이렇게 해서 그렇죠.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만은 네. 여야 대선 주자들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화두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네. 뭐 의혹도 이재명 지사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재명 지사가 뉴스의 중심에 있고 아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을 하는 식으로 네.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저는 대세론의 한 가지 원인이 됐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가 네거티브에 좀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런데 네거티브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진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 민주당 내 친문 강성 당원들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게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와 어떻게 보면 약간 연대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반감이 좀 누그러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이슈를 선점하고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유효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두 번 연속 완승을 거두면서요.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만큼 속단은 이르다라는 다른 주자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과반 넘기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러나 아직 많이 남았어요. 200만 넘는 그리고 또 3차 선거인단도 모집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변동 가능성 많이 있다고 보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방심하시지 마시라. 이사장님, 사실 이 순회 경선의 첫 번째 지역을 치른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아직 나머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주자들 네. 이 따라잡을 가능성, 시간적인 여유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는. 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상승세와 하락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했었을 때 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잡고 있는 게 이제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따라붙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는 이후에 득점보다는 실점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다른 후보들은 득점을 해야 되는데 득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네거티브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제하라는 그 압력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원팀을 훼손할 수 있는 경계감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놓고 정권 교체가 50% 그 전후에 높은 이
퍼센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그것이 네거티브로 나타났을 때 원팀의 훼손이라는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 있어서 이 흐름이 깨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첫 순회 경선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2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4%를 기록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11.7%로 이재명 지사와의 거리가 더 벌어졌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양강 구도가 그대로 계속 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요.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스로 자진해서 노래를 불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경선 과정에 너무 딱딱하고 또 네거티브니 아니니 음해니 검증이니 하면서 워낙 살벌하고 험한 판이어서 제가 약간의 여흥 삼아 노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자 우렁차게 도민의 노래 빛내자 우리 경북 대한의 자랑. 잘하지 않습니까? 자, 이 노래 제목이 경북 도민의 노래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이 충북 순회 경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렇게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마음에 더해져서 지금 11일 대구 경북 또 경선 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또 안동 출신이라 TK 출신이라는 뭐 민주당 주자로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주자이고, 그러니까 더 이 민심 그리고 표심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노래까지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사실 처음 알았는데 아마 캠프 측에서는 아니면 후보 측에서는 뭔가 민심을 좀 건드려줄 수 있는 좋은 의미에서 그런 하나의 포인트를 짚어보자라고 해서 노래까지 부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건 좀 주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경북은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호남 쪽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기도 했고, 그렇다면 경북 TK 지역에서 어떻게 경선 결과가 나올 것인지 상당히 또 하나의 주요 변수인데 네. 이런 좀 주요한 전략을 그런 의미에서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